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피가 묽어져야 숨이 차지 않는 병이 있다고요? 라는 내용인데요. 네네. 일단 이 병은 어떤 네. 병이고 네. 그러면 피가 묽어진다는 거는 혈전과 관련된 증상들, 질환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다들 뭐 호흡기내과고 뭐 폐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부분이 뭐 가래나 기침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폐는 폐혈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질환이 생기면 그쪽은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해주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냥 흔하게 만나는 병은 아니다 보니 제가 일부러 그 제목을 피가 묽어져야 좋아지는 호흡기 질환의 한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어떤 PD님이 피가 묽어지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는 묽어지면 나쁜 게 맞죠. 왜냐하면 묽어진다는 표현은 가장 흔하게는 피가 잘 나오게 되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흔한 얘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면 심장내과 댕기거나 무슨 심장병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거나 그래서 뭐 내시경을 하려고 하면 피가 묽어져서 피가 많이 나와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동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물론 조금 더 가보면 약제가 다르긴 하지만 피가 묽어진다는 표현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차근차근 짚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이 피가 묽어지면 숨이 안 쉬어지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맥, 정맥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동맥, 정맥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혈관으로 통칭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피가 나가는 곳이 동맥입니다. 그 혈관이 동맥이고 네.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게 정맥입니다.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 주는 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한번 피를 짜주면 온 몸으로 피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120에 80 이런 압력을 견뎌내는 게 동맥이어서 동맥은 벽이 탄탄하고 두껍습니다. 근데 정맥은 벽이 굉장히 얇고 주로 동맥이 하는 거는 깨끗하고 산소가 많은 피를 심장이 펌핑을 해주면서 온몸으로 나가지만 정맥은 발끝에서 있는 노폐물을 끌고 심장 쪽으로 와서 폐를 통해서 좋은 산소를 먹고 노폐물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은 압력이 굉장히 낮고 동맥은 압력이 굉장히 높고 동맥은 벽도 두껍고 탄탄하지만 정맥은 굉장히 벽도 얇고 피의 흐름이 되게 느리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혈전, 색전은 정맥에도 잘 생기는 건가요? 혈전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이제 쓰기는 하는데 동맥혈전, 정맥혈전이라고 사실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은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삼겹살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은 삼겹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하고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은 그냥 피떡인데 빨간 피들이 뭉쳐버린 겁니다. 보통은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만 동맥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플라그를 형성해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리고 혈소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지만 정맥은 보통은 섬유소하고 적혈구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빨간 피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동맥은 하얀 피떡, 정맥은 빨간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혈전은 저희가 피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피떡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색전이란 단어도 좀 많이 듣는데 색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혈전은 피떡을 얘기를 하지만 색전은 그 혈전이 만들어진 곳이 만들어진 혈관이 아닌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다른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을 색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폐혈관에서 혈전이 생긴 병을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색전은 그냥 폐혈관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혈전의 발생은 다리에서 생기니까 다른 곳에서 생긴 게 폐혈관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폐색전증입니다. 오늘 앞으로 얘기하게 될 질병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맥에 아까 혈전이 생겨서 폐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애초에 정맥에서 피떡, 혈전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혈전이 생기는 뭐 가장 큰 기전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 그 혈관에 손상이 되면 그 치유 과정에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지는 거, 그게 과응고 상태라고 하는데 과응고 상태가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 흐름이 너무 더뎌지면 실제로 피떡을 잘 형성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임상적 상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인자고 잘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응고 상태, 피가 끈적거리는 이런 상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암 환자입니다. 아, 네. 암 환자들이 사실은 피가 그 과응고 상태가 돼서 피떡이 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누워서 있는 경우들, 네.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아파서 너무 오래 있거나 뭐 아니면 그 움직임이 적게 만들어지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하면 그 저기 부목 같은 거 하잖아요. 기부스라고 하죠. 기부스를 하게 되면 피의 흐름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때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혈관 손상은 대표적으로 뭐 수술을 하거나 다치면 혈관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혈전이 잘 생깁니다. 네. 그럼 혈전 유발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혈전이 특히 잘 생겨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구는 또 말씀해주신 암 환자, 뭐 다리가 부러져서 부목을 하신 분들 말고 네네. 또 다른 분들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돼 가면서 네. 다들 이제 몸을 고쳤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냐면 인공관절을 하는데 무릎 인공관절이랑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는데 네. 이게 혈전 발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혈전 예방요법을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 논문에 따라서는 연구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발생률이 220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20배요? 네, 정상인에 비해서 고관절 수술이나 무릎 관절을 수술했을 때 220배의 혈전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한 영국에서의 논문에서는 220배까지 돼서 반드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방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뒤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네. 그럼 이 혈전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총 숫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은 1000명당으로 대충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서양 소위에서 백인들인 경우에 1000명에 1명에서 2명, 요즘은 한 2명 정도 발생률을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진단 기법이 잘 안 돼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희귀 질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단법이 좋아지고 났더니 지금 현재 1000명에 2명이면 그렇게 드문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그 백인들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훨씬 발생 빈도가 현재까지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명이나 3000명에 1명 정도 네. 생깁니다. 대신 사람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주인공이 되는데 혈전은 액세서리가 많아요. 액세서리요? 네, 만약에 큰 병이 있는데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설명에 껴들어가니까 발생률이 우리가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접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혈전은 증상이 없나요? 증상은 네. 아까 잘 모르고 가장- 병원에 못 온다고 했으니까. 몸에 혈관은 다 생길 수 있는 게 혈전인데 네. 흔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굳이 여기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전문가를 만나는 게 맞고 실제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생기는 부위가 다리다 보니까 다리는 사실은 자가 진단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다리는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다리만 묻습니다. 한쪽 다리만 네. 부어요. 네. 제일 흔하게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지부종 클리닉이라는 걸 운영하는 데가 저도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오시는 분들은 양쪽 다리가 부어서 와요. 근데 혈전은 양쪽으로 동시에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다리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먼저 생겨서 나중에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나중에 생길 수는 있지만 시작은 일반적으로 한쪽 다리에서만 생기고요. 처음 시작은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에서 시작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심하게 막히면 네. 다리 둘레가 차이가 나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내 다리가 부었나를 처음 느끼는 거는 복숭아뼈 뒤쪽을 보시면 부은 걸 알고요. 발등을 봐도 부은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정갱이 앞쪽도 부어요. 그래서 손을 딱 대면 네. 그 손자국이 다 보일 정도로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한쪽이면 혈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너무 심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증상을 느끼면 병원에 와서 뭐 초음파를 하건 CT를 찍으면 진단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폐 부분인데요. 이거는 자가 진단은 안 되는데 병원에 와야 될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호흡곤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아주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데 호흡곤란이 혈전이나 진짜 호흡곤란이 아니라고 느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나는 숨이 차서 왔는데 의사는 아니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혈전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냥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한 500m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유를 사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숨이 좀 찬 것 같아. 한 번 쉰 거죠. 내일 또 갔는데 한 번 또 쉬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두 번 쉬어야 돼요. 점점 진행하는 호흡곤란은 모든 병에서 의미가 다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냐면 제가 기침만 하면 숨이 찬데 한라산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숨 찬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호흡곤란에서 혈전하고 다른 병하고 차이점은 혈관이니까 호흡곤란이 있는데 만약에 뭐 폐렴이나 만약에 기도질환이 생기면 기침하고 가래가 많겠죠. 하지만 혈전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호흡곤란에서 우리가 심장이 별로 안 좋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심장이 심부전증이 오면 다리가 같이 부어요. 숨도 찬데. 근데 양쪽이 부어요. 그래서 혈전하고 감별하는 거를 네. 뇌리에 심어드리려고 설명되지 않는 호흡곤란 더하기 한쪽 다리에만 붙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애매모호한 것들을 좀 약간 쳐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